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비즈 디자인에서 객체를 선택하고 편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객체 선택 방법, 숨기기와 표시, 그리고 복원, 그룹 생성, 이동, 회전, 그리고 축 관리까지 단계별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택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탭에서 Select Object 그룹으로 이동을 합니다. 윈도우 명령어는 영역을 선택해주는 기능입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했을 경우에는 영역 안에 형상이 완벽하게 들어와 있을 경우에만 선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명령어 클릭,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 했을 경우에는 영역 안에 형상의 일부만 걸쳐 있어도 선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Select Object 그룹의 다른 명령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All은 전체를 선택해 주는 기능입니다. Clear는 선택을 취소해 주는 기능입니다. 다시 한번 윈도우 명령어를 클릭하겠습니다. 영역을 드래그, 인버트 명령어를 클릭하겠습니다. 선택이 반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버트 명령어는 선택을 반전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서치 그룹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서치 그룹은 빠르게 객체를 선택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볼트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퀵 서치 창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볼트라는 이름으로 총 4개의 파트가 검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을 이동해서 넥스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이동이 되면서 형상이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인드 올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을 닫겠습니다. 셀렉트 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셀렉트 탭은 선택 필터 명령어들이 모여있는 공간입니다. 스냅 모드 그룹과 오스냅 그룹으로 나눠지는데요. 스냅 모드 그룹은 어떤 방식으로 객체를 선택할 건지를 결정해 줍니다. 현재 솔리드로 되어 있는데요. 객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객체를 솔리드 단위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피스로 바꿔보겠습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객체가 면 단위로 선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스넷 그룹은 일반적으로 치수를 측정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토캐드의 오스넷과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셀렉트 탭에 많이 들어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밑에 퀵 액세스 툴바에 이미 셀렉트 탭의 명령어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객체 숨기기 및 표시 그리고 화면 전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모델 2D에서 체크박스를 온오프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끄게 되면은요, 파트가 숨겨지고요. 다시 체크를 켜게 되면은 파트가 보이게 됩니다. 형상을 직접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상을 선택, Show Hide Object 그룹에서 하이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화면에서 숨겨집니다. 전체를 다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Show All을 클릭합니다. 반대로 전체를 다 숨기고 싶다. 그럴 때는 Hide All을 클릭합니다. 다시 Show All을 클릭하겠습니다. 선택한 객체만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요. 여러 개 객체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이렇게 클릭, 그 다음에 Show Selected를 클릭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선택한 객체만 보이게 됩니다. 화면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뷰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숨겨져 있던 파일은 보이고
보였던 파일은 숨겨지는 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면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룹 생성 및 관리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객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가 가능한데요. 그룹 단위로는 선택, 숨기기, 색상 변경이 가능합니다. 퀵 서치 기능을 이용해서 볼트를 선택을 해 볼게요. 칸에다가 볼트를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4개의 볼트가 검색이 되는데요. 컨트롤 키 눌러서요. 4개의 볼트를 다 선택합니다. 오퍼레이션 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제일 끝에 크리에이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 그룹 창이 나오는데요. 이름을 작성합니다. 저는 그냥 OK 누르겠습니다. 퀵 서치 창을 닫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그리고 Fit to 스크린을 선택합니다. 프리뷰 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룹 탭이 있죠? 클릭. 그룹 001이라는 곳이 있어요. 클릭하면은 방금 전에 만들었던 파트들이 동시에 다 선택이 됩니다.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를 블랙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형상을 숨겨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하이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쇼. 그룹으로 파트들을 묶어주게 되면은요, 동시에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객체 이동, 회전, 점 및 면 접촉, 이동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퍼레이션 탭에서 트랜스폼 그룹으로 이동을 합니다. 매니플레이터 명령어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객체를 클릭하면은 XY 축이 나오는데요. 축은 직선 운동을 의미하고요. 원형은 회전 운동을 의미합니다. Z축을 클릭하고 당기겠습니다. 그리고 X축을 클릭하고 밀겠습니다. Y축은요, 회전해 보겠습니다. 매니플레이터는 값을 입력할 수는 없습니다. 볼트 2개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요. 클릭, 클릭, Z축 방향으로 당기겠습니다. 그리고 Y축 방향으로 올리겠습니다. 화면에 보는 것과 같이 객체가 분리가 됐는데요. 객체의 원래 위치로 돌아오고 싶을 때는 트랜스폼 그룹에 리버튼 셀렉티드가 있고요. 리버튼 올이 있습니다. 리버튼 셀렉티드는 선택한 객체를 원래의 위치로 보내는 기능이고, 리버튼 올은 전체를 원래의 위치로 보내는 기능입니다. 객체를 선택하고 리버튼 셀렉티드를 클릭하겠습니다. 이동이 됐죠? 리버튼 올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전체가 다 이동이 됐습니다. 값을 이용해서 객체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ove 명령어를 클릭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객체를 먼저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OK 누르고요. 객체 선택, Move 명령어 클릭하겠습니다. Z축 방향으로 50mm 이동하겠습니다. X축 방향으로 100mm 이동하겠습니다. 됐으면 창을 닫겠습니다. 로테이션 해보겠습니다. 클릭, Y축 방향으로 45도 회전하겠습니다. 됐으면 창 닫겠습니다. 시메트리라는 명령어가 있죠? 시메트리도 한번 사용해 볼 텐데요. 풀다운 메뉴로 구성되어 있네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방향을 정의하는 거네요. 저는 서피스로 해서 임의로 정해 보겠습니다. 클릭, 객체를 선택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OK 누르고요. 객체 선택, 시메트리 클릭, 참조할 면을 선택하겠습니다. 면을 클릭.
그러면 화면과 같이 시메트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버튼 ON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점 및 면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하나를 숨길게요. 클릭, 오른쪽 버튼, 오브젝트 오프. 반대쪽 객체를 클릭하고요. 무브 버튼을 클릭합니다. 무브 오브젝트에 보면은 카피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클릭해 볼게요. 객체가 카피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확인. 모델 2D에서 객체를 선택합니다. 무브 명령어를 클릭하겠습니다. -Z축으로 40mm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로테이션 명령어 이용해서 Y축으로 180도 회전하겠습니다. 포인트 투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결합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 여기 포인트를 클릭하고 반대쪽 포인트를 클릭하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포인트 결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 생성 및 원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표가 틀어진 객체에 새로운 좌표를 추가하여 정 위치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퍼레이션 탭에서 액시스 매니지먼트 그룹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그룹이 좌표 관련된 명령어들이 모여있는 그룹입니다. 기본 좌표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절대좌표, 다른 하나는 상대좌표입니다. 3D CAD에서 모델링 할 때 사용했던 좌표가 절대좌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모델에 절대좌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solute Axis를 클릭하겠습니다. 좌표가 하나 생성이 되죠? 바로 이 좌표가 절대좌표입니다. 좌측면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와 형상이 틀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바운드 박스 측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메저먼트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운드 박스를 클릭합니다. 이거는 객체를 선택 안 해서 그렇습니다. OK 누르고 객체 선택, 바운드 박스 클릭.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값이 아닙니다. 형상과 좌표가 틀어지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정확한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대 좌표를 추가하여 정확하게 값을 다시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퍼레이션 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Absolute Axis를 확장하겠습니다. 그 밑에 Axis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 명령어가 상대 좌표입니다. 클릭. Create Axis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쉽게 좌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Create with OSNAP입니다. 명령어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뷰를 회전한 다음에 여기 위치에다가 포인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X축을 선택하러 나오죠? X축 모서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좌표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운드 박스는 숨기도록 할게요. 프리뷰 창에서 메저먼트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체크를 끄겠습니다. 화면에 보면은 절대좌표와 상대좌표 두 개가 나오는 게 보일 텐데요. 좌표를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Change Axis라는 명령어가 있죠. 이 명령어가 좌표를 이동할 때 사용합니다. 그럼 이동할 좌표를 선택하겠습니다. 좌표를 먼저 클릭하고요. 그 다음 Change Axis를 클릭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좌표가 이동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바운드 박스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메저먼트 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객체 클릭, 바운드 박스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치수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객체 선택과 편집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